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결국에는 일본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식과 방법을 달리해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안녕하세요. 원주클립의 송은주입니다. 저는 교육 칼럼니스트이자 초등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교사이자 학부모의 관점에서 또 교육 칼럼니스트로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관점과 정보를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9월 4일 교사 파업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그 날에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사가 공교육 멈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전례 없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교육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교육부의 노력이 나오고 있음에도 왜 교사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공교육이 잠시라도 멈춰서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최근 토요일마다 3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바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요. 하나는 현장교사 TF팀이 마련한 현장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120여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현장교사 TF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정책을 만들고자 회차당 30-40분에 달하는 아주 자세하고 긴 설문조사를 만드셔서 36,000명이 넘는 교사의 의견을 받아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부 국회에서 발표를 하셨죠. 정책에 반영해달라고요. 물론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냈고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을 제안했습니다.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교사들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법, 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훨씬 더 현장에 실효성이 있고 구성원들도 만족하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계속 이 뜨거운 여름날에 주말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아동학대와 같이 애매모호해서 더욱 문제가 되는 법을 개정하고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들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보면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의 신고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련 법안으로 교사의 권리와 이 시스템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4일에 정말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실행이 된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4일에 공교육이 멈춘다면 그것은 잠시 멈춰서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제대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교사 없는 학교가 어떤 모습인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진지하게 지금의 문제를 직시하고 고민하자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극복해오지 못한 문제들을 미봉책으로만 대충 조금씩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결국에는 일본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식과 방법을 달리해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2006년에 경무와 악성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자살한 사건을 기점으로 2007년부터 빠르게 교사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 교사 채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를 뽑기가 힘들어서 무자격인
사람들에게 교원 임용의 문을 열어서 채용을 하는데 급급하거나 가정통신문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교장 교감이 가정통신문을 첨삭해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일본의 교사 수급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지난 13년간 교직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합니다. 민원의 질이나 수가 불과 10년 전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20, 30대의 교사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직, 이직을 고려하는 정도가 확실히 더 심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더불어 경력이 많으신 동료 선생님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3년간 너무나 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의 속도 또한 매우 빠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올라온 수만 명의 교사들이 매주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가면서 강력히 변화를 촉구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또는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마 교사 사회는 심한 무기력증에 빠질 것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2006년 이후에 교직을 떠난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과 질환 등을 이유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다시 바로 세우고 교사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올해 여름과 가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9월 4일 교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아주 깊은 고민과 갈등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급 내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모두 다를 것이고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현장에서 교사로서 지금 공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로서 선생님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금 공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공교육 멈춤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1학년 아들과 함께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을 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사유는 공교육 자발적 멈춤에 동참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이와 함께 오전에는 국회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후에는 국회 앞에 모인 선생님들의 모습을 아이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국회에 왜 왔는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책임있는 국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1학년 아이에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엄마는 선생님이면서 글씨를 왜 이렇게 써? 아이들이 보잖아. 우리 선생님처럼 또박또박 잘 써야지. 아이는 선생님이 어떠해야 하고 또 학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학년 아이뿐만 아니라 4학년, 6학년, 초등학생이라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해석해주면 아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이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9월 4일에 무엇보다 교육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날 참여하는 교사들 또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9월 4일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경계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학습할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주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